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뉴가바 11월 1주차에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먼저 뉴캐슬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에버튼의 칼버트 르윈입니다. 이 선수는 한때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소집될 정도로 잘 나가다가 지금은 기량이 떨어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장점이라면 전방 압박과 공중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우리 팀이 관심을 갖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선수의 계약은 내년 여름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에버튼은 재계약 시도를 했지만 선수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에버튼은 이 선수를 시즌이 끝날 때까지 팔지 않겠다고 했고 선수 본인도 내년 여름까지 남겠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버튼에서도 꾸준히 선발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버튼이 돈을 생각한다면 자유이적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적절한 제의에 응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이적 신분이 된다면 이전의 토신 아다라비오요의 사례처럼 뉴캐슬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미리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 우리 팀에 이 선수가 온다면 지금까지 칼럼 윌슨이 해오던 역할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기량이 떨어지고 부상도 잦은 편이라고 하지만 공중볼 능력처럼 갖고 있는 툴은 확실하기 때문에 가격만 맞는다면 잘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츠부르크의 오스카 글루크입니다. 이 선수는 이스라엘 국적의 20살 어린 선수입니다. 그의 주된 포지션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이고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잘츠부르크의 주전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팀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만약 이 선수에게 정말로 강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 팀이 약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에는 레드불 산하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스포팅 디렉터 폴 미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미들즈브러의 헤이든 해크니입니다. 이 선수는 잉글랜드 U21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는 22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그의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이며 주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어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캐슬뿐만 아니라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선수의 공통점은 어린 중앙 미드필더 선수라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포지션은 다른 쪽이지만 팀이 중앙 미드필더의 세대 교체도 준비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팀에 있는 선수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중앙 미드필더는 다른 포지션들보다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에디 하우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역할과 실력은 배제하고 단순히 중원에서 뛰는 선수는 조엘린통, 토날리, 기마랑이스, 롱스테프, 윌록 그리고 마일리까지 총 6명입니다. 게다가 여차하면 현재 임대 중인 피바스도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역할을 보자면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뉴캐슬이 진짜 강팀이 되고자 한다면 내려앉는 수비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당 유형의 선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웨스트 브로미치의 톰 펠로우즈입니다. 이 선수는 잉글랜드 U21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는 21살의 어린 오른쪽 윙어입니다. 현재 챔피언십에서 10경기 5어시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잉글랜드 U21 대표팀 경기에서 골도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이콥 머피와 미겔 알미론을 모두 팔아버리고 우잉 자리에 주전급 선수 1명과 펠로우즈 같은 어린 선수 1명을 구매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팀과 링크가 나고 있는 뉴캐슬 선수입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링크가 뜬 산드로 토날리입니다. 사실 링크가 강하게 뜬 것도 아니고 AC밀란 쪽에서 토날리의 계약에 포함된 새로운 조항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 에디 하우는 토날리가 팀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토날리의 계약은 2028년에 만료됩니다. 그런데 이번 링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캐슬이 거대 자본에 인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기마랑이스, 이사크, 토날리와 같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제시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빠르게 챔스 진출이라는 성과도 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팀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팀이 과거에 제시했던 비전과 달리 성적이 안 좋아지면 실력 있는 선수들은 언제든지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도 그런 선수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아직 10경기도 안 해놓고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크는 챔스 진출을 얘기하면서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고 뜬금없이 토날리도 링크가 떴습니다. 보드진이든 감독이든 선수든 정신 차리고 최악의 결과는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단은 션 롱스테프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만료되지만 옵션을 발동시키면 1년 연장됩니다. 이 선수는 뉴캐슬의 유스 출신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갈 경우 선수단 선택 규칙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팀에 남아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겠죠. 사실 백업 역할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고 경기에 출전했을 때 열심히 뛰어준다면 계속 함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선수가 별로 좋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면서 앞서 말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에디 하우는 이전에도 기량이 떨어진 선수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재계약했던 전력이 많이 있습니다. 보드진과 감독의 냉정한 판단하에 적절한 재계약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지아 리그의 디나모 트빌리시 소속이던 바크탕 살리아를 영입했습니다. 그는 17살의 조지아 국적을 가진 오른발잡이 공격수입니다. 그는 현재 조지아 리그 성인팀에서 24경기에 출전해 5골 2어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생일인 2025년 8월 18일에 팀에 합류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현재 소속팀에 남아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같은 조지아 선수인 흡이차만큼만 성장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현재 팀에 부상 중인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칼럼 윌슨입니다. 그는 등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계속 복귀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예상 복귀 시기는 11월 초순에서 중순입니다. 두 번째 키어런 트리피어입니다. 그는 지난 에버튼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회복에 몇 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상 복귀 시기는 11월 중순입니다. 세 번째 마틴 두브라브카입니다. 그는 지난 윈블던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상 복귀 시기는 11월 중순입니다. 네 번째 스벤 보트만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맨시티전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최악의 부상을 당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상 복귀 시기는 12월 혹은 1월이지만 심각한 부상인 만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말 라셀스입니다. 이 선수도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상 복귀 시기는 보트만과 비슷하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전 폼을 되찾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겟입니다. 그는 현재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히 어떤 피부병에 걸린 건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 복귀 시기도 미지수입니다. 하루빨리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상당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11월 중순쯤이면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로드리의 말을 빌리자면 요즘 선수들이 너무 많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팀은 에디 하우의 전술 특성상 높은 압박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항상 쉽게 지치고 다칠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 팀은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건강 측면에서는 조금 득이 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부상 관리를 잘하기 바랍니다. 현재 뉴캐슬의 구단주인 사우디 국부 펀드의 회장 야시르 알루마얀에 따르면 앞으로 사우디 국부 펀드의 국외 투자 비율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비율이 30%였지만 앞으로 20% 정도로 줄인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2034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등 국내 발전에 더 신경 쓰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캐슬 팬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뉴캐슬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구장을 짓는 등 팀을 위한 지원과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